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에서 중학교 1, 2학년 팀장을 맡고 있는 변건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풍산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 리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암기 내용을 물어보는 것보다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가지 부분에 대한 암기만 물어보지 않고 그 개의 전체적인 암기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래프 해석이나 자료 해석 문제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6단원에서는 용해도 곡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특이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이 20문항에 논술형이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이들이 좀 외울 게 많은 5단원과 그리고 6단원, 계산이 좀 필요한 단원입니다. 6단원 물질의 특성, 그래프 해석도 살짝 어려웠죠. 이 두 단원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서술형에서는 역시 그 네프론의 역할과 구조, 그리고 끓는 점 가열곡선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조금 고난이도 문제였다고 생각한 이유가 일단 혈관의 특징이나 혈액의 특징 그리고 판막 그리고 순환하는 경로 모두 파악해야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는 복합 암기 문제라서 살짝 난이도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1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네프론의 구조예요. 자, 콩팥 안에 들어있는 오줌 생성의 기본 단위 네프론의 구조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혈관하고 사구체, 보먼주머니, 모세혈관, 세뇨관을 좀 실제와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뭐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세뇨관의 명확한 특징들이 보이는 그림이라서 A, B, C, D 정확하게 추론한 뒤에 문제를 풀면은 어떤 물질이 여과되고 재흡수되고 분비되는지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밀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밀도 측정 방법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일단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고체의 물질은 눈금 실린더를 활용하여 물체의 부피를 측정해야 되죠. 따라서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늘어난 물의 부피가 그 물체의 부피다라는 것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용해도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요. 보통의 고체 물질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바르게 해석하여 용질, 특정 상태에서 용질을 얼마만큼 추가해야지 포화 상태가 되는지 또는 특정 온도에서 가장 많이 녹는 물질은 무엇인지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2번인데요. 자, 2번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가지 ABC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물질이 있는지 파악해야겠죠? 자, 일단 ABC 중에서 끓는 점이 같은 물질이 BC이므로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이 정도를 추론하면 서술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와 C는 끓는 점이 같은데 왜 끓는 시간이 다르느냐? 그것은 바로 질량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면을 1인분 끓이는 것보다 2인분 끓일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풍산중학교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도 내신 분석 리포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